학자는 한국의 경제가 위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폰에 나라 돈을 그냥 펑펑 수돗물 같이 쓰면 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V 이근보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를 갖고 얘기하는 중 소시민의 한마디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날 문화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경제가 57조 적자가 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보는 소시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57억도 아니고 57조가 적자가 났다는 데서 마음이 별로 편하지 못합니다. 왜? 몇천억 원 봤어도 57조라는 얘기는 처음 듣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 한국 경제가 어렵다지만 정말 어렵구나. 나라에서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 살림이 57조가 적자가 났으니 앞으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57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정부가 57조 적자가 나서도 아무 관계 잘 경제를 끌어갈 수 있으니 국민들은 자기 맡은 바를 열심히 하라는 특별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못 받은 세금도 약 5, 6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빨리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일보 주필 이용식가 실론해서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적자가 난 정부에게 세금을 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금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아껴 쓰고 바른 데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 원장이 국민들에게 또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취임식에 맞춰 대법원장이 살 간사를 리모델링, 즉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또 책정한 금액이 부족하니 다른 부서 거를 갖다가 도로로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즉 호화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장벽에는 이태리짜리 대리석을 붙였다고 합니다. 한국 대리석도 이태리짜리 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사실은 관사에다가 왜 유자를 사다 붙입니까? 그게 한국 관사지 이태리짜 겁니까? 이것은 국민들을 또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한이 없겠지만 우선 집에 비가 안 새면 됩니다. 우선 바람이 안 들으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집은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사는 집인데 저렇게 허술한 이유가 있다. 국민의 세금을 쓰지 않기 위해서 대법원장님이 그냥 사는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대법원장을 존경하고 정말로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 대법원장이 그렇게 훌륭하구나 하고 관광객도 모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시민이 생각할 때는 항상 뭘 원하나? 상식적인 것을 원합니다. 상식적인 것이 잘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는 적재를 봤는데 대법원 관사를 그렇게 잘 지면 되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한국의 경제가 위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판에 나라 돈을 그냥 펑펑 수돗물 같이 쓰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 돈이 충분할 때는 청년들 주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 돈으로 취업 준비를 하라는 것인데 좋지요. 그러나 지금은 중앙정부가 어려운 이때에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불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할 바가 있다고 봅니다. 탈무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를 잡아서 먹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줄 돈을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체에게 그 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기업체들이 잘 운영이 돼가지고 청년들을 채용해서 취업 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50만 원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4,300억입니다. 이 돈으로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정청 회의 때 현재 재정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가가 현재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으니 이것을 타개할 방법을 연구하자. 입장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살림하기 위해서 60조 원을 또 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가 경비를 절감해서 한 푼 더 아껴서 국가가 빚지는 일은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9일자 사설을 보면 놀랄 일이 남아 있습니다. 즉 행자부에서 지자체장들에게 오히려 돈을 더 쓰라고 재촉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읽고 우리들은 한마디 안 할 수 없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앙일보 14일자에 이정재 시시각각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라 돈 못 써서 안달한 분들. 여기 쭉 읽어보면은 하기야 경제부총리까지 예산을 남기면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판입니다. 그 다음 정책 실패 때마다 돈으로 뒤치다거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돈 풀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을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막 돈을 쓰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지자체 단체들한테 예산에 돈을 다 안 쓰면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 같이 반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돈을 아껴 쓰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정부가 2년 반을 막 조금 지났습니다. 그 산을 올라갈 때는 사고가 없답니다. 내려올 때 방심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내려오실 때에도 뭘 해야 되냐?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하게 살려야 됩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또 외교를 잘하셔야 됩니다. 환경, 복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정부는 어떤 정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내가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일하시면은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지개벽 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